따라서 조건은 미지수 x의 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그런 문장을 이제 조건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 P에도 보면 이게 x가 들어있고요. Q에도 보면은 이렇게 x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게 둘 다 조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게 뭐야? 요게 not이에요. not은 이제 부정을 뜻한다 그랬죠. 부정. 아니다를 뜻하는 거야. 지금 P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 또는 x는 3보다 크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 또는 3보다 크다니까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해당되는 원소들을 모아놓은 집합을 진리집합이라고 한다 그랬죠? 진리집합이라고 한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원소들을 이렇게 모아 놓으려고 했는데 명제에 보니까 not P라고 돼 있어. not P. not P면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애들을 찾으라는 얘기거든요. 그죠? 그래서 not P가 참이 되는 집합 P의 여집합 된다 그랬죠? P의 여집합은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애들 다 제외해야 되고 3보다 큰 애들 다 제외해야 되니까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될 거라고. 정리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그 다음에 Q가 참여되는 집합. Q는 이렇게 돼 있어요. Q는 뭐 별로 볼 게 없습니다. Q는 X바 마이너스 A보다 크고 X가 A 플러스 6보다 작다. 이렇게 돼 있대요. 근데 이 명제 not P이면 Q이다가 참이 되려면 이 not P의 진리집합인 P의 여집합이 Q의 진리집합인 Q에 포함돼야 된다 그랬어. 잘 기억해놔. 이거 성태랑 준서도 이거 명제가 참이 되려면 조건의 진리집합이 가정의 진리집합이 결론의 진리집합에 포함이 되면 주어진 명제는 참이 되는 거예요. 요게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P의 여집합, 요 진리집합이 요 Q 안에 포함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A가 이쪽으로 오고 A 플러스 6이 이쪽으로 가고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죠? 그 마이너스 A가 2보다 이쪽으로 와야 돼요. 마이너스 A가 2보다 이쪽으로 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A는 2보다 작고 같으면 안 되죠. 얘 빵꾸가 뚫려 있거든. 겉에 있는 애가 빵꾸 뚫려 있으니까 같으면 안 돼요. 그리고 A 플러스 6은 3보다 커야지. 같으면 안 되죠. 얘가 빵꾸 뚫려 있고 얘는 막혀 있으니까. 그래서 요거는 양변에 마이너스 2 곱하면 A는 마이너스 2보다 크다. 요거고. 요거는 3 넘겨주면은 A가 3보다는 크다. 이거네요. 그죠? 둘이 동시에 만족하는 A를 찾아야 되니까 A는 3보다 크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어. 오늘 또 졸려요? 어? 왜? 나 어디 계산 잘못했어요? A가 2보다 크다고요? 아! 이거 마이너스 2네요. 이거 마이너스 2. 이렇게. 그러면 2보다 크다가 맞네요. 그럼 A가 2보다 크고 2보다 작단가? 아닌가? A가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니까 A가 2보다 크다. 그래서 A가 2보다 크고 A가 3보다 크다니까 근데 답은 똑같은데? 이거만 잘못됐지. 이거 답은 똑같죠. A가 2보다 크고 A가 3보다 큰 거잖아. A보다 2보다 크다. A는 3보다 크다. 모두 만족해야 되니까 A는 3보다 크다. 이거 아니에요? 아니야? 여기 계산 잘못했네. 3보다 작거나 같다. A 플러스 6이 3보다 크다. A 플러스 6은 3보다 커야 되니까 A는 마이너스 3보다 크다구나. 그러면은 A가 마이너스 3보다 크다. 2보다 크다. 그럼 A가 2보다 크고 마이너스 3보다 크다니까 겹치는데 여기네요. 그래서 A는 2보다 크다가 답이겠다. A는 2보다 크다. 여기 답입니다. 계산만 좀 잘 고쳐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명제 문제인데 이런 부등식이 나왔다. 그러면 수직선을 잘 그려야 돼요.
수직선을 그려가지고 그 수직선 위에서 예, 이제 문제를 풀어주면 좀 낫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모든이나 어떤을 포함한 명제, 오늘은 요거 배울 건데, 모든은 all이죠, all. 모든은 all이고요. 어떤은 some이에요, some. some 맞나? 그러니까 someone like you. 그러면 이제 누군가는 널 좋아하는 거야. 누군가는 널 좋아해, 그죠? 근데 이제 여기서 수학에서의 이 모든은 모든 x에 대하여 p다가 참이 되려면 다 맞아야 돼, 다. 하나라도 틀리면 거짓이야.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모든 소수는 홀수이다. 그랬어. 모든 소수는 홀수이다. 그러면 소수의 집합이 2, 3, 5, 7 뭐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홀수의 집합은 1, 3, 5, 7, 9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그럼 모든 소수가 홀수다가 참이 되려면 여기 들어있는 모든 숫자가 여기도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근데 지금 2가 안 들어갔죠? 그러면 명제가 거짓이 된다고. 근데 문제에서 이랬어. 어떤 소수는 홀수다. 그랬어. 아니, 어떤 소수는 짝수다. 그랬어. 그러면 소수 중에 어떤 애는 짝수인 애도 있다. 이런 뜻이야. 그럼 2 있잖아. 2. 그죠? 소수 중에 2는 짝수잖아. 그럼 얘는 맞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은 하나만 맞아도 돼. 하나만 맞아도 돼. 모든은 다 맞아야 돼. 다 맞아야 돼. 그러니까 모든은 하나라도 틀리면 거짓이야. 어떤은 다 틀려야 거짓이야. Someone like you 그랬을 때 아무도 날 안 좋아하면 네가 한 말이 거짓이 되는 거지. Someone like you 누군가는 널 좋아해. 아니야 나는 나를 좋아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 슬퍼. 그렇게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모든을 부정하면 어떤이 되고 어떤을 부정하면 모든이 돼요. 서로 반대 관계입니다. 모든을 부정하면 어떤을 부정하면 모든이야. 그러면 여러분이 그 2차 부등식 배울 때 1학기 때 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한다 이런 거 있었잖아. 그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한다. 이거를 부정하면 어떻게 되겠다? 부정하면 어떤 실수 x에 대해서는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야. 둘이 반대라는 얘기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한다. 그 반대는 아예 어떤 건 또 틀릴 수도 있어. 이런 얘기라는 거지.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한번 볼까요? 7번. 자, 전체 집합 u가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5개 원소가 있어요. x가 전체 집합 u의 원소일 때 다음 중 보기에서 참인 명제를 있는 대로 고르래. 봐봐. 자, 모든 x에 대해서 2x-1은 5보다 작대. 요거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x는 3보다 작다. 이렇게 되죠. 즉 무슨 얘기냐면 모든 x에 대해서 무조건 3보다 작다. 누가? 얘네들이. 이런 뜻이야. 왜? x 전체 집합의 원소라 그랬으니까. 그죠? 이 안에 있는 어떤 원소를 가지고 오든 뭐든지 3보다 작다. 참이죠? 뭐든지 3보다 작다. 니은 어떤 x에 대해서 그 x의 절대값이 2가 넘을 때도 있다. 있어요? 이 안에? 그 x의 절대값이 2가 넘는 경우가 아예 하나도 없죠? 그럼 틀린 거야. 틀린 거야. 그러면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해요? 어떤 x에 대해서 x의 절대값이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러면 어떤이니까 뭐야? 어떤 애는 이걸 맞게 하는 애도 또 있더라. 이런 얘기야. 2하고 마이너스 2가 있죠? 그 이건 참이 되는 거지. 오케이? 지금은 거짓이에요. 같다가 없으니까. 어떤 x에 대해서 어떤 나오면 하나만 맞으면 되는 거야. 넘기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다니까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려면 1, 2에서 여기 마이너스 붙이겠죠? 그러면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또는 x는 2보다 크다 될 거라고. 요 2차 부등식이. 2차 부등식은 절대 까먹으면 안 돼요. 2학년 때도 계속 나오니까. 그럼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또는 x는 2보다 크다를 만족하는 x가 어떤이니까 한 개는 있다. 이 소리야. 한 개 이상은 있다. 마이너스 2 딱 하나 있죠. 마이너스 2 딱 하나. 2보다 큰 애는 없어. 이 안에.
근데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애가 마이너스 2 딱 하나 있어. 그럼 주어진 명제는 참인 거야. 어떤 이니까. 모든 x에 대해서 x의 절대값은 x이다. x의 절대값이 x이려면 x가 플러스 마이너스 x와 같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려면 x가 양수이거나 아니면 0보다 크거나 같거나 그래야 돼요. x가 0이면 0 똑같아. x가 1이면 1 똑같아. x가 2면 2 똑같아. 근데 x가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1 안 똑같아. 그죠? 그러니까 모든 x에 대해서 x의 절대값이 x와 같으려면 이거는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 얘기거든요. 모든 x에 대해서 x가 0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아니죠. 이 두 개는 틀렸죠. 그냥 얘는 틀린 거야. 모든이 참이 되려면 다 맞아야 돼. 하나라도 틀리면 안 돼. 어떤이 참이 되려면 하나만 맞아도 돼. 그거예요. 그래서 명제의 역과 대우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명제의 역과 대우. 옛날에는 역2 대우였어. 역2 대우인데 2가 없어졌어요. 2가 없어졌어. 2 있으면 안 되잖아. 아니야. 웃자고 하는 소리야. 자, 명제 두 조건 P와 Q에 대해서 명제 P이면 Q이다가 있어요. P이면 Q이다가 있을 때 이 앞에 있는 애를 가정, 뒤에 있는 애를 결론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때 이 명제의 역은 뭐냐면 Q이면 P이다 이렇게 앞뒤를 바꾸는 거야. 만약에 뭐 예를 들면 뭐 키가 크면 농구를 잘한다. 이거는 키가 크면 농구를 잘한다. 이건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이렇게 모든 키 큰 사람은 농구를 잘한다. 참이야, 거짓이야? 이건 거짓이죠? 모든 키가 큰 사람은 무조건 농구를 잘하진 않는단 말이야. 그죠? 모든 키가 큰 사람은 농구를 무조건 잘하진 않는단 말이야. 그럼 거꾸로 농구를 잘하면 키가 크다. 농구를 잘하는 모든 사람은 키가 크다. 그것도 아니에요. 농구 선수 중에서 키 작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유명한 선수들 많죠. 네. 그러니까 이 명제가 거짓이라고 해서 그 역이 반드시 거짓이거나 참이거나 이런 게 없어요. 원 명제와 역은 참 거짓이 전혀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역의 참 거짓을 따질 때는 무조건 다시 따져야 돼. 역은 이제 독자적인 그 명제로 하나로 보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있냐면 이제 대우라는 게 있어요. 대우는 앞뒤를 바꾸면서 이거를 이렇게 부정도 합니다. 앞뒤를 바꾸면서 부정도 하는 거야. 예를 들면 방금 전처럼 모든 키가 큰 친구들은 농구를 잘한다. 거짓이죠? 거짓, 그죠? 그러면 반대로 농구를 못하는 친구들은 모두 키가 작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농구 못하는 친구라고 키가 무조건 작나요? 아니에요. 거짓이에요. 농구 못하는 애들 중에 키 큰 애들 있을 수 있어. 그죠? 그러니까 이 대우는 얘가 참이면 얘도 참이고 얘가 거짓이면 얘도 거짓이에요. 그래서 대우는 엄청 중요해. 대우는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명제를 증명해 나갈 때 그 명제를 증명하기 너무 어렵다면 보통 대우를 사용해서 증명합니다. 대우를 사용해서 증명해요. 자, 그러면 얘가 참일 때 얘가 참인지 좀 볼게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뭘 배웠냐면 명제의 P면 Q이다가 참이 되기 위해서는 P의 진리집합인 P가 Q의 진리집합인 Q에 포함이 돼야 된다 그랬어요. 그죠? 자, 그러면 P라는 집합이 있고 Q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고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을 때 P면 Q이다가 참이란 말이죠. 참. 그때 P의 여집합을 생각해 볼까요? P의 여집합은 여기에요. 빨간 부분. 이 빨간 부분이 P의 여집합입니다. 그 다음에 Q의 여집합 생각해 볼까요? Q의 여집합은 Q 바깥쪽 파란 부분이에요. 파란 부분. 오히려 파란 부분이 빨간 부분에 포함되죠. 그죠? 파란 부분이 빨간 부분에 포함되지. 그렇죠? 그러니까 잠깐만요.
P의 여집합이 빨간 거. 아니죠. 파란 게 빨간 거에 포함되죠? 네, 그러려고 이렇게 써놓은 건데. 파란 게 빨간 거에 포함된단 말이야. 그러면 Q의 여집합은 not Q. not Q의 진리집합이고, P의 여집합은 not P의 진리집합이니까, not Q이면 not P에다가 참이 된다는 거지.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를 이용하면 대우가 왜 참인지 금방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거 다 아실 필요는 없고요. P이면 Q에다가 참이면 대우도 참이다. P이면 Q에다가 거짓이면 대우도 거짓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3단 논법. 3단 논법은 굉장히 쉬워요. 세 조건 PQR에 대해서 두 명제 P이면 Q에다가 참이고 Q이면 R이라도 참일 때 P이면 R이라도 참이다. 이런 얘기야. P이면 Q에다가 참이고 Q이면 R이라도 참일 때 P이면 R이라도 참이다. 왜냐? P이면 Q에다가 참이려면 P의 진리집합이 Q에 포함이 돼야 되고요. Q이면 R이다가 참이 되려면 Q의 진리집합이 R의 진리집합에 포함이 돼야 돼요. 그럼 이런 모양이 된다는 거잖아. P가 제일 작고 그 다음 Q 그 다음 R. 그죠? 그렇게 되면 P도 R의 부분집합이기 때문에 P이면 R이다도 참이 된다. 이런 얘기죠. 3단 논법. 되게 쉬워요. 준서는 잘생겼다. 이게 참이고 개가 짖네. 미안하다. 그렇다고 그렇게 지칠 필요까지 없잖아. 내 준서 잘생겼다고 할 수도 있지. 그치 준서야? 뭐 할 게 있나? 그냥 할 거야. 준서는 잘생겼다. 이게 참이고, 잘생긴 친구들은 인기가 많다. 이것도 참이라면 준서는 인기가 많은 거겠죠. 그죠? 네, 이렇게 3단 논법입니다. 자, 이제 여기 좀 따져볼 건데요. 좀 어렵습니다. 필수 예제 8번. 정연아, 보여요? 글씨? 네, 1번부터 볼게요. 자, 이면에서 끊어주시면 돼요. 이면에서 끊어서 이면 앞에가 가정이고 이면 뒤에가 결론입니다. 네.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는 가정이 x는 1보다 크거나 같다. and y는 1보다 크거나 같다. 그 다음에 결론이 x 플러스 y는 2보다 크거나 같다예요. 네. 자, 주어진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한번 봅시다. x가 1보다 크거나 같고 동시에 y도 1보다 크거나 같다면 x 플러스 y는 2보다 크거나 같다. 참이죠? 참이야. 그 역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역은 얘가 앞으로 오는 거야. x 플러스 y가 2보다 크거나 같다이면 x는 1보다 크거나 같다이고 동시에 y도 1보다 크거나 같다이다. 참인가요? 거짓이죠. x 플러스 y가 2보다 크거나 같은 애들 중에 x가 100이고 y가 마이너스 5인 애도 있을 수 있어요. 둘이 더하면 2보다 크거나 같죠? 그런데 x는 1보다 크거나 같지만 y는 5보다 크거나 같지 않습니다. 거짓이에요. 네. 대우는 이거. 얘가 앞으로 오면서 부정되는 거야. 더하기는 부정할 수 없고 2보다 작다 이렇게 부정하는 거예요. x 플러스 y가 2보다 작다면 이거 x가 1보다 작다 and를 부정하면 5월이 됩니다. 5월. 또는이 돼요. 또는 y는 1보다 작다. 자, 그 무슨 얘기냐면 더해서 2보다 작은 두 수는 둘 중에 하나는 1보다 작아. 이런 얘기야. 더해서 2보다 작은 두 수가 있어. 그러면 둘 중에 적어도 하나는 1보다 작아. 이런 얘기야. x가 1보다 작다 또는 y가 1보다 작다이기 때문에 둘 다 1보다 작아도 되고 하나는 1보다 작고 하나는 1보다 커도 돼.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뭐만 안 된다는 얘기야. 둘 다 1보다 크거나 같은 거 그거만 안 돼. 이거는 어때요? 생각해보니까 들어보니까 말이 어때요? 조금 어렵죠? 둘이 더해서 2보다 작으면 적어도 하나는 1보다 작아야 돼. 내가 방금 뭐라 그랬어요? 내가 되게 중요한 단어를 내뱉었는데 내가 방금 적어도 하나라는 말을 썼어. 잘 기억해놔. 적어도 하나. 여러분 2학년 2학기 때 경우에서 배울 때 적어도 하나라는 말에 대해서 배웠죠.
그래서 적어도 하나는 짝수다. 그러면 짝수가 없는 경우를 찾아서 뺐단 말이에요. 그죠? 이것도 똑같아요. 1과 y 또는은 증명이 어려워요. 또는은 증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증명이 어려워요. 그래서 또는이 나오면 보통 그 역으로 and로 바꿔서 쓰려고 해. 그러니까 얘는 증명이 어렵기 때문에 얘를 증명하면 되는 거죠. 원래 명제. 얘는 대우가 증명이 어려워. 그럼 원래 명제를 증명하면 돼. 아까 원래 명제가 참이었죠. x도 1보다 크거나 같고 y도 1보다 크거나 했대. 둘 다 최소 1이야. 최소 1. 아니면 1보다 커. 그러면 최소인 애들 둘을 더하면 둘 다 1보다 큰 애들을 더하면 2보다는 크겠지. 그죠? x가 암만 작아도 1이고 y가 암만 작아도 1이라며. 그럼 둘이 더했을 때 2가 제일 작은 거잖아. 그거 말고는 2보다는 크겠지. 그죠? 그러니까 원래 명제 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대우도 당연히 참인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증명하기 좀 어려운 경우가 누가 있냐면요. 적어도 하나 또는 아니다 등이 나오면 보통 부정으로 증명합니다. 우리 고등학생들이 알아놔야죠. 적어도 하나 또는 뭐뭐가 아니다 등이 나오면 부정으로 증명하는 게 훨씬 쉬워요. 부정으로 증명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자, 성태 알아들었나 볼까? 이거 역 뭐야, 성태야? 역. x, y가 2가 아니다. 이면 x가 1이 아니다. 또는 y는 2가 아니다래. 역은 어떻게 한다고? 앞뒤만 바꾸면 돼. 앞뒤만. x가 1이 아니다. 또는 y가 2가 아니다. 이면 x, y는 2가 아니다. 이렇게 앞뒤만 바꾸면 돼. 저기야, 준서야. 대우는 어떻게 한다고? 얘가 앞으로 오면서 not이 붙어. not이 붙으면 부정할 수 있는 건 다 부정해야 돼. 그러니까 아니다 같은 경우에는 이다로 바꿔줘야 돼. 이다로 바꿔줘야 되고 또는 같은 경우는 and로 바꿔줘야 돼. 그리고로 바꿔줘야 돼. 동시에로. y는 이다로 바꿔줄 거고 x, y는 이다로 바꿔줄 거야. 됐어? 자, 역부터 한번 봅시다. 역. x가 1이 아니다. 또는 y가 2가 아니다. 이면 x 곱하기 y는 2가 될 수 없다. 틀렸죠? x가 4고 y가 2분의 1이면 x는 4가 아니고요. 또는은 둘 중에 하나만 되거나 둘 다 돼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리고를 여기 포함하고 있어. 또는은 그래서 x가 1이 아니고 y가 2가 아니야. 그죠? 근데 둘이 곱했더니 2가 됐어. 그죠? 이런 거를 뭐라고 한다? 반례. 반대되는 얘다 라고 해서 반례라고 해요. 그래서 거짓을 증명할 때 제일 좋은 방법이야. 반례 하나 딱 찾아주면 그게 거짓이에요. 얘는 거짓입니다. 거짓. 대우는 맞죠? x가 1, 2고 동시에 y가 2면 그냥 x가 1이고 y는 2다 이 뜻이야. 곱하면 2다. 참이죠. 주어진 명제가 참이니까 원래 명제도 참이 되는 거죠. 한번 볼까요? 원래 명제 생각해 볼까요? 곱했는데 2가 아니야. 얘네 둘이. 곱했는데 2가 아니야. 그러면 둘 중에 적어도 하나는 1이 아니거나 2가 아니야. 생각하기 힘들죠? 이게 5월 들어가니까 생각하기 조금 어려워요. and로 생각하시는 게 편합니다. 알겠죠? 네. 그 다음에 3번. 3번. x 곱하기 y가 양수이면 x는 양수 and y는 양수이다. 그랬어. 자, 일단 역은 어떻게 되나요? x가 양수 and y도 양수이면 x, y는 양수이다. 요거고요. 대우는요. 이제 여기에 not을 붙이면 되니까
x가 0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y가 0보다 작거나 같다이면 xy는 0보다 작거나 같다이다. 되는 거지. 승태. 아유, 정연아 이거 역은 맞아야 틀려요. x가 양수, 동시에 y도 양수면 곱하면 양수다. 참이죠? 참이에요. 둘이 동시에 양수니까 양수끼리 곱하면 양수겠죠. 그죠? 예. 일반적으로 이런 거를 할 때는 x, y가 실수여야 돼요. 실수. 허수면 이런 조건들을 다 무시해버려. 왜? 허수는 대소관계의 판별이 안 된다 그랬죠. 누가 더 크다가 없다 그랬지. 그래서 이런 관계들 다 무시하기 때문에 허수는 가급적이면 안 해요. 대우 봅시다. 대우. x가 0보다 작다 이거나 y가 0보다 작거나 같다이면 둘의 곱도 0보다 작거나 같다이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렸어. 준서가 이렇게 했어. 준서 그러면 반례 하나만 찾으세요. 거짓이면 반례가 있어야 돼. x가 마이너스 1이고 y가 마이너스 3이면 곱하면 양수가 됩니다. 둘 중에 하나 또는 두 개 모두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곱하면 음수다 이런 얘기잖아요. 둘 다 음수면 주어진 명제는 틀렸죠. 그죠? 대우가 틀렸으니까 원명제도 틀린 거예요. 거짓이에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다음 필수예제 9번 두 실수 x와 y에 대해서 명제 x 플러스 y가 3보다 크다이면 x는 a보다 크다 또는 y는 1보다 크다가 참이래. 참일 때 실수 a의 최대값을 구하래요. 이제 여러분이 수학을 더 공부하다 보면은 여러분이 이제 좀 더 가겠지만 부등식이 나왔단 말이에요. a의 최대값을 구하려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a가 4보다 크다. 최대값 구할 수 있나? 없어요. 실수니까. a가 5보다 작다. 최대값 구할 수? 없죠. 4.9 얼마인지 어떻게 알아야 돼요? 그죠? 없어요. a가 7보다 크거나 같다. 최대값? 못 구합니다. 최대값을 구하려면 무조건 이런 모양이 나와야 돼요. 이런 모양이 나와야 a가 k보다 작다 아니면 같다니까 k일 때가 최대일 거야. 그죠? 최소값을 구하려면 이렇게 나와야 돼요. a가 7보다 크다 아니면 같다니까 7일 때가 최소인 거야. 이런 정도의 예상을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상을 하고. 자, 그래서 부등식이 나왔는데 a의 최대값을 구하려면 a에 관한 부등식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야 되는데 그 어디에도 는은 눈 씻고 찾아봐도 볼 수가 없어요. 대우를 써야 되는 거예요. 대우를 쓰면 는이 막 생기겠죠. 이면에서 끊으시고요. 얘가 앞으로 옵니다. x가 a보다 작거나 같다 동시에 y가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면 x 플러스 y도 3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x 플러스 y는 요 앞에는요 and니까요 x 플러스 y는 a 플러스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그죠? 네. x 플러스 y가 a 플러스 1보다 작거나 같으면 x 플러스 y는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얘는 x 플러스 y가 a 플러스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면 x 플러스 y가 이거 수직선 지금 x 플러스 y 값을 나타내는 거예요. 3보다 작거나 같다가 참이 되려면 얘의 진리집합이 얘의 진리집합에 포함이 돼요. 그럼 얘가 어떻게 돼야 돼? 이렇게 돼야죠. 이렇게. 얘가 얘를 포함해야 된다. 그러면 얘가 3을 넘을 수 없죠. 그러니까 a 플러스 1이 3보다 작거나 같다가 돼야 된다. 넘기면 a는 2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니까 최대값은 a는 2가 되는 거지. 알겠어요? 너무 근데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여기까지만 딱 써놓고 나면 3 되려면 뭐 이겠지 뭐 이렇게 하면 돼. 그래? 이거 더해서 3 안 넘으려면 너 2 넘으면 안 되지 뭐. 이렇게. 그죠? 2보다 더 밑으로 내려가면 더해서 3을 못 만들잖아. 그렇죠? 네. 최소 3까지는 와야 된다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3단 논법 해볼게요. 3단 논법. 이건 3단 논법은 3개면 쉬운데, 막 4개, 5개 넘어가면 엄청 어려워. 한번 봅시다. 세 조건 PQR에 대해서 두 명제, P이면 Q이다와 나달이면 나Q이다가 모두 참이래요. 자, 첫 번째, P이면 Q이다가 참이고요. 나달이면 나Q이다가 참이잖아요. 그러면 먼저 대우를 좀 써놓으세요. 대우. 자, 요거 1번 할게요. 요거 2번 하고요. 그래서 1번의 대우를 3번이라고 하고 나Q이면 나P이다. 당연히 참인 거예요. 대우니까. 2번의 대우를 4번이라고 하면 Q이면 R이다가 되는 거야. 낫에 낫이 붙으면 원래대로 돌아온다 그랬죠? 그죠? 낫에 낫이 붙으면 원래대로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 1번하고 4번이 연결돼요. 여기가. 이렇게. 1번하고 4번을 연결하면 P이면 Q이고 Q이면 R이니까 P이면 R이다도 참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여기 있습니다. P이면 R이다가 여기 있어요. 그 다음에 NotQ가 연결됩니다. NotQ가 연결되죠? 2번에서 3번으로 연결하면 나달이면 NotQ이고 NotQ이면 NotP니까 나달이면 NotP이다도 참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거의 대우를 구해보면 어떻게 해요? P이면 R이다 이가 돼요. 돌고 도는 거야. 약간 돌고 도는 느낌. 그래서 나달이면 나P이다 여기 있고요. P면 R이다 있고요. 나Q이면 나P이다 여기 있죠. 3번에 있죠. 그 다음에 Q이면 나달이다는 없어요. Q면 R이다만 있습니다. 나P이면 나달이다는 요거의 역이죠. 나P이면 나달이다. 역은 반드시 참이라고 볼 수 없죠. 그래서 기역, 니은, 리을만 반드시 참입니다. 반드시 참.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다. 그 다음 뭐예요?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 요거는 별로 배울 게 없어요. 빨리 배울게요.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 되게 쉬워요, 여기는요. 자, 명제 P이면 Q이다가 참일 때 이렇게 두 줄로 나타내요. 참일 때 그때 이 가정을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고 합니다. 충분 조건이라고 불러요. 그냥 이름이에요. 왜요? 아니 그냥 이름이라. 왜요? 쟤는 왜 정연이야? 쟤 정연이 나서요. 이름이에요, 그냥. 예. 요 결론을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부릅니다. 필요 조건이라고 불러요. 아니 그러면 그냥 얘를 가정하고 결론이라고 하면 되지. 굳이 왜 충분 조건 필요 조건 이런 이름까지 붙여가면서 어렵게 부르는 이유는 뭐예요? 참이라는 거지. 참일 때만 충분 조건, 필요 조건이라고 부르고요. 왜 이렇게 말이 꼬이지? 이게 뭐더라? 가정하고 결론은 참이든 거짓이든 상관없이 앞에 걸 가정, 뒤에 걸 결론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문제에서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일 때 이렇게 말해버리면 명제의 P이면 Q이다가 참이다 라는 이야기를 다 이렇게 다 포함하고 있다는 뜻이야. 성태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끝났어. 나머지는 별거 없습니다. 나머지는 똑같아요. 충분 조건, 필요 조건과 진리집합 사이의 관계. 명제의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라고 말해버리면 명제의 P이면 Q이다가 참이기 때문에 P의 진리집합인 P가 Q의 진리집합인 Q에 포함이 돼야 돼요. 참이니까.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충분 조건, 필요 조건이라는 거는 그냥 이게 참이냐 거짓이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필수 예제 11번처럼 두 조건 P와 Q가 다음과 같을 때 P는 Q이기 위한 어떤 조건인지 말하시오 그랬단 말이야. 한마디 안 했다. P이면 Q이다가 참일 때 얘를 충분 조건,
얘를 필요 조건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쪽도 참이고 이쪽도 참일 수도 있잖아. 옆도 참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얘가 또 충분 조건이 되고 얘가 필요 조건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양쪽 다 참일 때는 P와 Q는 서로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말해 또. 필요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엄청 헷갈리는 거야. 왜? 아니 P이면 Q에다가 참일 때 얘를 충분 조건이라고 하고 얘를 필요 조건이라고 한다며. 내가 여러 번 말할 때 엄청 헷갈렸어. 아니 근데 또 양쪽 다 맞으면 얘네들을 굳이 충분 필요 조건이라고 안 하고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해. 왜 충분 필요 조건이라고 안 해줬을까? 문자 그대로. 그지 않을까? 이거 우리나라 수학이 그지 같은 이유가 이런 거 녹음해도 되나? 좀 그지 같잖아요. 아니 그지 같잖아요? 이거 말고 진짜 그지 같은 거 또 있어. 정말 그지 같은 거. 이 삼각형 이름이 뭐예요? 이등변 삼각형이죠. 이등변 삼각형은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은 두 밑각의 크기가 같음을 증명해야 됩니다. 두 변의 길이가 같은 게 정이고 두 밑각의 크기가 같은 게 성질이에요. 증명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다리꼴 이름 뭐예요? 등변 사다리꼴이죠. 등변 사다리꼴의 정의 알아 혹시? 2학년 2학기 때 그 2학년 2학기 선생님 막 그지 같다고 얘기 안 해줘서? 등변 사다리꼴은요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사다리꼴이 아니에요. 두 밑각의 크기가 같은 사다리꼴 등변 사다리꼴이에요. 거꾸로. 그래서 밑각의 크기가 같으니까 변의 길이가 같다를 증명해야 돼. 거꾸로. 왜 그지같이 이렇게 해놔? 안 그래? 야 이게 둘이 같아서 얘가 이등변 삼각형이면 등변 사다리꼴도 그냥 이렇게 둘이 같아서 등변 사다리꼴 하면 안 돼? 어차피 그게 그건데 왜 거꾸로 해놔? 그지 같다니까 진짜. 근데 왜 그런지 알아요? 이게 일본한테 배워서 그래. 일본 애들이 그지같이 만들어놨어. 근데 일본 애들이 이제 일제시대 때 넘어와서 우리나라한테 수학을 전파했단 말이야. 일본한테 배워서 이렇게 그지 같은 거야. 일본 그지. 아 이런 거 좀 나가면 안 되는데. 아 그래 괜찮아. 우리밖에 안 보니까. 아 그 일본 싫지? 짜증나 일본. 일본하고 중국 제일 싫어. 내가 저번에도 그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왜 우리 옆 나라는 다 이상하냐? 그러지 않았어? 우리 옆 나라들은 다 이상해. 근데 또 일본 사람들은 괜찮더라고. 일본 정부가 싫은 거지. 일본 친구들은 얘기해보면 착해. 특히 남자애들은 약간 좀 초식남 스타일이어가지고 기운도 못 펴고 아노 귀여워 착해. 중국 애들 시끄럽지. 자 봅시다. 이거는 지극히 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전체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박제당할까봐 실수했어요. 두 조건 P와 Q가 다음 같을 때 P는 Q에 기한 어떤 조건인지 말하시오. 그랬어. 그럼 이제 이게 참이냐 거짓이냐 그런 거 보란 얘기예요. 이렇게 한번 봅시다. 이렇게 x가 0보다 작다이면 x 플러스 절대값 x가 0이냐 그거 보잔 말이죠. x가 0보다 작으면 얘는 그냥 두고요. 이 절대값 x가 밖으로 나올 때 어떻게 나와요? 마이너스 x라고 나오죠. 그 0 맞네. 그죠? 예, 이건 참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충분 조건은 되는 거야. 얘는 필요 조건은 되고요. 근데 혹시 필요 충분일 수도 있잖아. 그죠? 반대쪽도 따져봐야 돼. 반대쪽도 x 플러스 절대값 x가 0이면 x는 0보다 작다냐고. 이게 맞아요? 맞으면 맞다고 증명을 하면 되고 틀리면 뭐 하면 돼? 뭐라고요? 반례를 찾으면 돼. 틀렸다고 생각하면 반례를 찾으면 돼. 이런 게 어려워. 왜? 반례가 딱 하나 있어요. 딱 하나. x가 0일 때. x가 0이면 0 플러스 0의 절대값은 0인데 0이 0보다 작진 않습니다. 같지. 그쵸? 그러니까 이쪽은 거짓이에요. 거짓. 그래서 1번은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만 되는 거야. 충분 조건이라고 써요. 플레임은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냥 충분 조건 이렇게 씁니다.
자, 2번은 조금 암기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2번은 암기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0이면 x의 절대값 플러스 y 절대값은 0이다. 자, x제곱은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죠? y제곱도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실수니까요. 0보다 크거나 같은 애들 둘을 더해서 0이 되려면 x도 y도 0이 돼야 되죠. 그죠? x, y가 모두 0이라면 절대값도 모두 0이기 때문에 더하면 0이 되죠. 참이에요. 자, 반대도 한번 따져볼까요? x의 절대값 플러스 y 절대값은 0이래요. 근데 x 절대값 0보다 크거나 같고요. y 절대값도 반드시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 0보다 크거나 같은 애들 둘을 더해서 0이 되려면 x의 절대값도 y의 절대값도 모두 0이 돼야 돼요. 근데 절대값이 0이 되는 x, y는 0밖에 없다고요. 0밖에 없으니까 0의 제곱 플러스 0의 제곱은 0이겠죠. 참입니다. 자, 니은은 필요충분 조건이에요. 니은은 필요충분 조건.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는 같은 의미예요. 실수에서는. 허수면 안 될 수도 있죠. 실수에서는 같은 의미니까 좀 암기하는 것도 괜찮겠죠? 네. 3번. 이건 쉽네요. 이등변 삼각형이면 정삼각형이다. 아니죠? 정삼각형이면 이등변 삼각형이다. 맞죠? 그래서 반대쪽만 맞으니까 P는 필요 조건이죠. 필요 조건.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따라왔어요? 그래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필수 이제 12번.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부터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은 진짜 아무것도 없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은 뭐가 없냐? 새로운 내용이 없어요. 앞에서 배운 거랑 계속 똑같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냥 이거는 명제 P이면 Q이다가 참이다 이 소리야. 그러니까 P의 진리집합인 P가 Q의 진리집합인 Q에 포함이 된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야. 아, 그러면 이렇게 부등식이 나왔는데 이 P의 진리집합이 이 Q의 진리집합에 포함이 되려면 수직선을 그려서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고 5보다는 작거나 같다인 P가 Q가 A보다 작거나 같다. 절대값이 X의 절대값이 A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마이너스 A보다는 크거나 같고 A보다는 작거나 같다인 Q 내에 포함이 돼야 된다는 얘기구나. 아, 그럼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아도 되죠? 둘 다 막혀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A는 5보다 크거나 같다. 아, 돼야 되니까 A는 2보다 크거나 같다. 둘 다 만족하려면 A는 5보다 크거나 같다인가 보다. 여기 찾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거는 이제 어느 쪽이 참이냐 이걸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도 x 플러스 y 3이 0이 아니다가 x제곱 플러스 3ax 플러스 27이 0이 아니다 이게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한다면 x제곱 플러스 3ax 플러스 27은 0이 아니다 이면 x 플러스 3은 0이 아니다가 참일 때 이 뒤에 있는 애를 필요 조건이라고 한단 말이죠. 이 앞에 있는 애를 충분 조건이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 명제가 참이다를 이제부터는 이렇게 말하겠다는 얘기예요.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말하겠다는 얘기야. 왜 이렇게 말해? 짧으니까. 만약에 이렇게 써있어. 이게 이렇다라고 말할 건 뭐라고 해야 돼? 두 조건 x 플러스 3은 0이 아니다와 x제곱 플러스 3ax 플러스 27은 0이 아니다라는 두 조건에 대하여 명제 x제곱 플러스 3ax 플러스 27은 0이 아니다 이면 x 플러스 3은 0이 아니다가 참이다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 그죠? 근데 귀찮은 거야. 그냥 이명제가 이게 필요 조건이야. 그럼 우리 보고 이렇게 바꾸라는 얘기지. 그냥 그거 배우는 거예요. 네. 그럼 아니다 나왔으니까 뭐 할 거야? 대우 쓸 거야. 아니다가 나왔으니까 대우를 쓰겠습니다. 대우. 얘 대우는 x 플러스 3이 0이면 x제곱 플러스 3ax 플러스 27도 0이다가 되겠죠? 얘가 앞으로 오면서 부정되고요. 얘가 뒤로 가면서 부정이 됩니다. 그럼 이건 무슨 얘기야? x가 마이너스 3이면 얘가 참이란 얘기잖아. 대입하면 되죠. 마이너스 3 대입하면 9 마이너스 9a 플러스 27은 0이니까 그때 a는 4겠죠. 오케이? 상태 좀 이해됐어?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굉장히 쉽습니다. 필수 예제 14번 14번 한번 볼게요.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 3단 논법 똑같아.
오늘 아까 배웠던 그 필요 조건, 충분 조건, 뭐 이거 3단 논법. 자, 기억에서는 뭐라 했냐면 P는 R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래요. P이면 R이다가 참이다. 이 소리야. R은 not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입니다. not Q이면 R이다가 참이다. 이 소리예요. P는 S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란데 P와 S는 서로 필요 충분 조건이래. 이게 좀 어려운 케이스인데요. 아니다. 이 중에서 맞는 거 찾는 거구나. 미안해요. 난 얘가 맞는데 뭘 찾아라 이건 줄 알았어요. 우리한테 S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알려줬어. 그러면 여기서는 S이면 R이다가 참이다 이 소리고요. S는 R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니까 이쪽이 충분이에요. not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 그랬어. 그러면 Q이면 not P다가 참이라는 거야. 필요 조건이니까. not S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니까 not S이면 Q이다가 참이다 이거야. 그럼 이걸 가지고 이 중에 맞는 걸 찾아라 이런 얘기인 거죠. 지금 명제가 4개 나와 있어요. 이게 좀 어려운 케이스거든요. 4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얘는 일단 S는 R이다 그대로 두고요. 이렇게 not이 들어가 있는 애들은 대우를 좀 찾을게요. P이면 not Q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요것도 대우를 좀 찾으면 not Q이면 S이다가 되겠죠? not S에 not이 붙으면 S니까. 자, 지금 보시면은 S면 R인데요. R이 없네요. 없구나. 지금 여기 보면 P면 not Q인데 not Q면 S잖아요. 그죠? 근데 없네. not Q, Q, S, P. P이면 not Q이고 not Q이면 S니까 P면 S다가 성립되는 거죠. P이면 S다가 성립되고 S이면 R이다도 성립돼요. 여기. S이면 R이다도 성립되죠. 그러면 P이면 R이다도 성립이 되는 거네요. 그럼 뭐야? P는 not Q이다 성립이 되고 P는 S이다도 성립이 되고 S는 R이다도 성립이 되는데 P는 R이다도 성립이 되네요. 그죠? 성립되는 거 이렇게 좀 복잡해요. 봅시다. P는 R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P는 R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죠. P면 R이다. 그러니까 되니까죠. 이건 기억에 맞다는 걸 이거 보여주는 거고요. R은 not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R과 Q가 뭐가 있나요? R과 Q. R은요 계속 받기만 하지 주는 적이 없어요. 그죠? R은 not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 되려면 not Q이면 R이다가 참이냐 이걸 봐야 되거든요. 근데 not Q가 뭘 주는 게 없죠. not Q면 S다. not Q면 S네요. 여기 있네. not Q이면 S인데 S면 R이에요. 그럼 not Q면 R이다. 성립하죠. 그죠? 요것도 맞겠네요. 니은도 맞고. P는 S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데 내가 보기에는 S면 P이다가 없어요. P면 S이다는 있는데 S이면 P이다가 지금 없어. 못 찾겠어. 그럼 아닌 거야. 맞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디귿은 틀렸어요. 기억 니은만 맞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이런 데는 대우하고 3단 논법을 이용해서 이제 찾을 수 있는 명제들을 참인 애들 이렇게 써놓으면 필요 조건인지 충분 조건인지 좀 알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좀 헷갈립니다. 이게 명제 P이면 Q이다가 참일 때 얘가 충분이고 얘가 필요인데 좀 헷갈리거든요. 잘 외우든가. 나는 어떻게 외웠냐면 이 P가 Q한테 화살표를 이렇게 줍니다. 화살표만 외웠어 나는. 화살표를 왜 줘? 나는 화살표가 충분히 많이 있어. 네가 화살표 필요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주는 거야. 난 이렇게 외웠어. 난 이렇게 외웠는데 뭐 이러는 선생님들도 있어요. P가 Q이면 Q이다가 참이면 P의 진리집합이 Q의 진리집합에 포함되잖아. 그러면 P가 Q 안에 충분히 포함이 되겠지? 들어가고도 남겠지? 그래서 얘는 충분 조건, 필요 조건 막 이렇게 외우는 선생님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외워야 돼. 내가 하다 귀찮아가지고 나는 그냥 충분 필요 100번 하고 그냥 외웠거든요. 이쪽이 충분, 이쪽이 필요, 이쪽이 충분, 이쪽이 필요 막 이렇게 외웠는데
그렇게 일단 암기를 좀 하셔야 돼요. 다 했네. 아, 증명. 빨리 하자. 시간 끌면 뭐해? 그죠? 빨리 해야 돼. 왜냐면 이번 주 금요일이 방학이야. 그러면 방학이라서 안 와. 그래서 이거 해야 돼. 오늘 해고 진도 쭉 빼놓고 숙제 이만큼 내주면은 여러분이 이만큼 다 해갖고 오면 돼. 명제의 증명. 증명은 별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중학교 때하고 똑같아요. 정의가 있고요. 증명이 있고 정리가 있는데 정의는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정한 문장. 아까처럼 이등변 삼각형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 이런 정의고요. 네, 정리는 참임이 증명된 명제 중에서 기본이 되는 것이나 다른 명제를 증명하는데 이용할 수 있는 정도의 명제들을 정리라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등변 삼각형의 두 밑각의 크기가 같다는 거는 정의가 아니에요. 정의가 아닌데 여러분이 다른 뭐 도형에다가 이등변 삼각형이 그려져 있으면 두 밑각의 크기가 같다는 거 별로 아무렇지도 않게 막 사용하죠. 그죠? 솔직히 우리나라 고등과 교육과정을 받은 어른한테 이등변 삼각형의 두 밑각의 크기가 같다는 걸 알려주면요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그럼 같지. 거의 다 알아요. 그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은 증명되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익히 알고 있는 거. 예. 네, 증명은 이제 정의나 명제의 가정 또는 이미 옳다고 밝혀진 성질을 이용하여 어떤 명제가 참임을 설명하는 것을 이제 증명이라고 합니다. 네, 많이 해봐서 알죠, 증명은요. 자, 그래서 명제를 증명을 할 때는 직접 증명법과 간접 증명법이 있는데 오늘 배울 거는 간접 증명법이에요. 직접 증명법은 여러분 많이 배웠어요. 뭐 이등변 삼각형의 두 밑각의 크기가 같다 이거를 뭐 꼭지각을 이등분하는 선을 그려서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합동이니까 뭐 당연히 대응하는 두 각의 크기는 같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방법. 이 직접 증명법이고 간접 증명법은 그냥 직접적으로 증명하기가 어려운 거야. 그래서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을 하거나 아까 대우는 언제 쓴다 그랬죠? 또는 적어도 하나 뭐뭐가 아니다 이럴 때 많이 쓴다 그랬죠. 예, 이렇게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하거나 귀류법을 이용해서 증명하는데요. 귀류법. 네, 이 귀류법이 오늘 배울 내용의 주된 내용입니다. 자, 귀류법이 뭐냐면은 내가 몇 번 얘기한 적 있을걸요? 명제 또는 명제의 결론을 부정하면 모순이 생기는 것을 보여서 주어진 명제가 참임을 증명하는 방법인 거야. 쉽게 예를 들면 아까처럼 아까 했던 명제 준서가 잘생겼다를 증명하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준서가 못생겼다고 가정을 해요. 그래서 준서가 못생긴 걸 증명하려고 했어. 그냥 봤더니 준서가 못생겼는데 여자애들한테 인기가 많아. 또 어른들이 지나가면서 잘생겼다. 눈도 잘생겼고 코도 어떡해. 자꾸 모순이 생기잖아. 그죠? 그러면 못생겼다는 가정이 잘못된 거예요. 모순이 생기니까. 그럼 잘생긴 거야. 이렇게 증명을 하는 거야. 자, 여러분이 중학교 3학년 때 증명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귀류법이요. 그 간접증명법 중에서 이제 대우는 조금 이따 할 거고요. 내가 귀류법 증명 하나 보여줄게요. 여러분이 귀류법 증명을 뭘 배운 적이 있냐면 접선과 원이 만나는 접선과 원이 만나는 접점을 T라 하고 여기 점 P가 있을 때 원의 중심과 접점을 연결하면 반지름과 접선은 수직이다. 배운 적 있죠? 요거를 귀류법으로 증명합니다. 귀류법으로. 자, 먼저 첫 번째 OT와 OP가 수직이 아니라고 가정해 봅시다. OP가 아니죠. TP. OT와 TP가 수직이 아니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요. O에서 이게 수직이 아니니까 O에서 직선 TP에 수선의 발을 내려 그 수선의 발을 H라고 하자. 자, 얘 말고 수직인 점이 어딘가 있다는 얘기죠. 거기를 여기라고 잡을게요. 여기 수직이라고 잡을게요.
얘가 수직이 아니니까 그림 이상하지 받아들이기 힘들죠. 왜냐면 얘가 수직이라서 그래요. 얘가 수직이 아니라고 가정하면 얘 말고 어딘가 수직인 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어딘가 수직인 애가 있다고 보는 거야. 그러면 요 만나는 점 있죠? OH와 원의 교점을 R이라고 하면 선분 OH의 길이는 OR 플러스 HR이 되고요. 이 길이는요, 반드시 이 수선이니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할 때 점에서 직선의 수선의 발을 내려 이 길이를 구했을 때 요게 바로 최단거리가 되죠. 최단거리. 즉, 이 점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잴 때는 여기 H까지의 길이를 잴 거고 그게 최단거리라는 거야. 그런데 이 T라는 점이 또 이 직선 위에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 길이는요, 반드시 OT보다 짧아야 됩니다. 반드시 이 길이는 OT보다 짧아야 돼요. 그죠? 여기서 봤을 때는 얘가 이제 저기처럼 보이지만 여기서는 얘가 H고 얘가 T인 거죠. 원래대로 하자면 얘가 H인 거지. 이 OT는 OH보다 반드시 OH가 짧아야 돼요. 무조건. 여기가. 그러니까 얘는 지금 여기를 수직이라고 가정했기 때문에 이 길이가 이 길이보다 짧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OR과 OT는요. OR과 OT는 원의 반지름으로 같아요. 그죠? 그래서 양변의 반지름을 빼면 HR이라는 변의 길이가 0보다 작다 같아요. HR이라는 요 변의 길이가 0보다 작대. 모순이죠? 그죠? 어떻게 변의 길이가 음수가 되겠어? 말이 안 되지. 그죠? 그러면 우리가 한 가정이 잘못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OT와 TP가 수직이 아니면 무조건 모순이 생기기 때문에 둘은 수직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렇게 증명하는 방법이 기루법이에요. 직접적으로 증명하기 힘들 때 이게 아니라고 가정을 해놓고 그게 틀렸다는 걸 보여주는 거야. 가장 대표적인 기루법은 루트 3은 무리수이다. 이거예요. 해볼게요. 요거만 할게요. 오늘 요까지만 할게요. 자, 루트 3은 무리수이다를 증명할 겁니다. 루트 3이 무리수이다. 자, 근데 루트 3이 무리수이다를 증명하려면 여러분이 뭘 좀 증명해야 되냐면 m이 3의 배수이면 m제곱도 아니다. m제곱이 3의 배수이면 아이씨 안해. 루트 2로 할게요. 루트 2. m제곱이 짝수이면 m도 짝수이다. 이게 좀 증명이 돼야 돼요. 이게 좀 증명이 돼야 되거든요. 이걸 좀 중간에 사용할 거라서. 근데 이게 m제곱이 짝수이면 m이 짝수이다 증명하기가 좀 힘들어. 그래서 대우로 증명할 거예요. 대우로. m이 홀수면 짝수가 아니면 m제곱도 홀수더라. 홀수를 제곱하면 무조건 홀수더라. 이걸 증명하면 제곱해서 짝수면 홀수 아니었다는 얘기지. 짝수였다는 얘기죠. 대우니까. m이 홀수니까 m을 2k-1이라고 놓을게요. 단 k는 자연수. 요것도 잘 익혀두세요. 이렇게 잡는 거. 홀수를 2k-1 이렇게 잡습니다. 양변 제곱하면 m제곱은 4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1이에요. 요거를 2로 묶으면 2k제곱 마이너스 2k에 1이 남죠. 그죠? 예. 2k제곱 마이너스 2k는 k가 자연수면은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이게 남으니까 m제곱 무조건 홀수예요. 짝수가 될 수 없는 거죠. 이거 홀수를 제곱하면 무조건 홀수라는 거지. 오케이? 홀수를 제곱하면 무조건 홀수다. 이런 얘기야. 쉽게 생각해도 그렇죠. 홀수를 2번 곱하면 당연히 홀수겠죠. 자, 루트 2가 무리수임을 증명해 볼게요. 루트 2가 무리수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루트 2가 유리수라고 가정할 거야. 유리수라고 가정할 거예요. 그럼 유리수는 뭐야? 정수분의 정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루트 2가 a분의 b, 단 a와 b는 정수고요. 정수. a는 0이 아니고요. 그리고
A와 B가 서로 소인 두 정수라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루트 2가 유리수면 반드시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분수라면 약분하다 보면 언젠가는 기하분수가 됩니다. 무조건. 그죠? 그러니까 기하분수로 쓰겠다는 이야기예요. 기하분수로. 기하분수로 무조건 나타낼 수 있어야 되니까 유리수는. 자, 이래놓고 양변을 제곱하면 2는 a제곱분의 b제곱이고요. a제곱을 이쪽에 곱하면 b제곱이 2a제곱이 되니까 이 a제곱에 2를 곱했기 때문에 b제곱은 a값에 관계없이 짝수가 됩니다. b제곱은 a제곱의 2배니까. 그죠? b제곱이 짝수야. 그럼 b제곱이 짝수면 b도 짝수라고 방금 전에 증명했는데. 그죠? 그럼 b가 짝수니까 b를 2k라고 할게요. k는 잔수입니다. k는 잔수. 그럼 여기다가 2k를 대입하면 4k 제곱은 2a 제곱이니까 양변 2로 나누면 a 제곱은 2k 제곱이 돼요. 그러면 k 제곱이라는 자연수에 2를 곱해서 a 제곱 만든 거니까 a 제곱도 짝수가 되겠죠? 그럼 a 제곱이 짝수면 a가 짝수인 걸 방금 전에 증명했는데, 그죠? 그러면 b도 짝수, a도 짝수니까 서로서라는데 모순이 생기죠.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서로 만들 수가 없어. 그래서 얘는 유리수가 될 수 없습니다. 유리수가 될 수 없으니까 무리수다 라는 거지. 1학년들은 이거를 손으로 다 써봐야 돼요. 왜냐면 얘가 100% 중간고사 나옵니다. 무조건. 심지어 대성고등학교는요 생으로 증명하시오 이렇게 나왔어요. 작년에 생으로 루트 2가 무리수임을 증명하시오. 단 이렇게 써있다. 증명 중간에 필요한 정리가 있다면 그것도 증명하시오. 그러니까 이걸 증명하고 이걸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다행히 종천구 같은 경우에는 빈칸 채우기로 나왔어요. 빈칸 채우기로 나왔는데 빈칸은 뭐 보통 여기 서로소 유리수라고 가정하자. 그다음 여기 짝수 네, 요런 데에 비어 있습니다. 요런 데 비어 있거든요. 네. 여기 무조건 시험에 나오니까 꼭 알아두셔야 돼요.